마무리 학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어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기출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EBS, 세 번째가 사설인데, 일단 기출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 기출은 평가원 기출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능 직전 날까지 기출은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수능 문제가 결국엔 평가원이 내는 문제고, 이 수능 문제랑 가장 닮은 문제는 어디에 있을 거야? 평가원 기출 문제 있을 거란 말이야. EBS나 사설 실무랑 닮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가원 기출이 가장 유사한 문제일 것이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수능 출제 양상을 봤을 때 작년 수능이라던가 재작년 수능 전부 다 이 기출의 논리들을 거의 답습한 시험지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가원 기출을 열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몇 개년 기출을 좀 봐야 되냐, 남은 기간이 좀 별로 없는데 이 기출을 몇 개년을 봐야 되냐 하면은 일단 3개년 보시는 거예요. 3개년. 올해를 포함한 3개년입니다. 2026학년도 6월 9월 문제, 그러니까 올해 6월 9월 문제들이랑 작년 25학년도에 수능 6월 9월 문제, 세 가지 시험지, 그 다음 24학년도에 6월 9월 수능 문제, 요거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3개년 기출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선생님 저는 3개년 기출까지는 잘 못 볼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요거 사실은 다들 한 번쯤은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든 뭐 기출 문제집이든 뭐든 어떤 교재에서라도 풀어봤을 거라고, 한 번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하루에 적어도 1회분은 풀고, 좀 쉽거나 좀 빨리 끝났다 그럼 2회분까지는 한번 풀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2회분은 풀이를 하자. 이거 웬만하면은 시간 제고하세요. 시간 재고 풀어보세요. 이게 당연히 기억나는 답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좀 빨리 끝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 재서 풀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평가원의 시험지 구성이라던가 시험지에 들어간 평가원의 의도들, 이런 걸 좀 몸소 느껴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 수능 직전에는. 그래서 그냥 약간 잘라서 영역별로 보는 것보다는 한 회분 시험지를 시간 재고 풀어보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시간 제한 두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나서 풀이하고 난 이후에는 뭘 하시면 좋겠냐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해설지를 읽는 게 아니라 해설을 뭐 해보셔? 쓰기를 해봐. 해설 쓰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설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문제들 내가 이제 기출을 한 번이라도 풀어봤으니까, 뭐 지금 풀어서 맞췄더라도 예전에 전적적으로 봤을 때 기억상 한 번이라도 약간 헷갈렸거나 한 번이라도 틀렸던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문제들을 좀 선별을 때려갖고 해설 써보라고.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해설지가 퀄리티가 있는 해설지면 좋겠어. 그냥 대강 쓰는 해설지 말고 정말 논리적으로 정합한 해설지를 너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답을 결정할 때 확신이 들려면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 연습을 많이 안 해보면은 시험장에서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껄끄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좀 헷갈렸거나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너가 손으로 한번 해설을 써봐라. 이게 쓰는 게 중요해, 쓰는 게. 왜냐면 머리로만 생각하면 이해된 것 같아 라는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으로 써봐야지, 좀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써봐야지 이게 확인이 된다고, 논리들이. 그래서 해설 꼭 써보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쓰라는 거 아니고, 헷갈렸거나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써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해설 쓰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뭐 하시면 좋겠냐면, 문제들마다, 해설 쓴 문제들마다 좀 교훈을 남길 수가 있을 거예요. 교훈을. 이 교훈은 시험장 가서 좀 적용해야 될, 지켜줘야 될 그런 약속들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렸는데, 그 틀린 이유가 뭐 고전시가에서 막 서치했는데 좀 주변 문맥을 살펴서 서치를 하지 않고 특정 단어에 매몰돼 갖고 서치해서 틀린 경우가 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교훈 가져갈 수 있어? 서치할 때는 특정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시야를 좀 넓히자. 시야를 넓혀서 좀 서치하자. 이런 교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요걸 또 역시 뭐 하는 거야? 쓰기 해보세요. 쓰기. 교훈을 써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만으로 그냥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은 적용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실제 수기로 써보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남겨줘야 돼.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셔라.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EBS죠. EBS를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자, EBS는 기본적으로 우리 독서랑 문학이 있는데, 당연히 뭐가 중요해? 이제 문학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능성이라는 걸 따졌을 때
EBS 독서 지문이 진짜 막 그 직접 연계 수준으로 엄청 빼다 박아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통계적으로 좀 높은 확률에 기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독서는 그냥 조금 가볍게 보시는데, 나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내가 이제 선별 목록 드렸잖아. 그래서 독서는 이전에 사실은 1회독 한 번씩 했으면 되는 거고, 이제 남은 기간에는 뭘 봤으면 좋겠냐면 그냥 선별 목록에 대해서, 선별한 건 10지문밖에 안 되잖아. 선별된 거에 대해서만 한 1, 2회독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대하지 마. 연계 체감이 그렇게 잘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독서는 연계에 대해서 너무 연계빨을 기대하지 마셔라. 그러면 이제 주가 되는 건 문학이죠. 이제 문학이 좀 중요할 건데, 이 문학도 파트가 좀 여러 개가 있잖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이 있단 말이야. 그 외 뭐 수필이나 시나리오인데, 수필이랑 시나리오는 연계된 적 거의 없으니까 그냥 버리시고요.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소설도 물론 요번 수능 몰라요. 역시 이것도 확률이야.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따졌을 때 가능성이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 현대소설은 일단 버립니다. 현대소설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전소설과 고전시, 현대시를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이전 수업까지는 EBS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라 했어? 고전문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전은 이렇게 분석서도 드렸잖아. 근데 지금은 있잖아. 지금 당장 right now부터는 현대시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현대시가 왜냐면 가성비가 굉장히 잘 나와. 현대시는 그렇게 투자 시간이 많이 들이지 않고도 체감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시는 웬만하면은 조금 시간 투자를 좀 해주셔라. EBS 현대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거는 현대시는 내가 선별을 해놓긴 했어. 13작품 선별해놓고 그 중에서 4작품 또 매우 중요하다 해놨는데, 현대시는 진짜 약간 비전형적인 출제가 잘 이루어지는 영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게 연계될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선별은 하긴 했으나 웬만하면 전문을 보자. 전문을 읽으세요. 근데 있잖아, 전문 읽기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시 작품이 5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읽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간 많이 안 들여요. 그리고 이거 읽는 게 막 전문을 읽고 나서 막 분석 강의 듣고 내신식으로 어떤 표현법 써있고 그거 다 파헤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 기본적인 문학 실력으로 시험장에서 하시는 거고, 지금은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현대시 전문 읽고 나서 뭐 하시면 되냐면 주제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정리 확인만 해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현대시 나오면 선지 판단하는 거 문학 피지컬로 뚫어내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현장에서 뭔 체감률을 기대하는 거냐면, 그 작품이 조금 낯익다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도 괜찮다고.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왔네 요 정도 느낌만 받아도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인데, 고전문학은 제가 이제 고전시가랑 고전소설을 둘 다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요거는 웬만하면은 이제 그 전에 내가 이제 9월부터 고전은 이렇게 이제 분석서 통합본 두리면서 1회독은 해야 된다, 3회독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작품은 다 1회독이 됐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야. 만약에 그 분석서에 실린 작품들 1회독이 안 됐다면 1회독 하셔야 됩니다. 고전은 이렇게 수록된 거에 대해서 1회독이 됐다면 고전문학 우리 선별한 거 봅시다. 선별한 거에 대해서 연계교재 수록된 부분을 반복 회독하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고전소설이든 고전시가든 막 전문, 전체 스토리 다 알고 가면 좋죠. 그걸 우리 1회독 때 공부한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역시 높은 확률의 베팅을 우리는 걸어야 되잖아. 그럼 높은 확률의 베팅을 건다면 지금의 연계 경향이 어떤 경향이냐. 고전문학을 연계할 때 아예 다른 부분을 가져오지 않고 연계교재의 수록 부분과 겹쳐서 내요. 그 겹치는 부분이 꽤 된단 말이야, 분량이. 그러면 우리가 전체 스토리 또는 전문 거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연계교재에 수록된 부분을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물론 다 보면 더 좋죠. 근데 역시 아까 시간 얘기 계속 하잖아.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